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왜 큰이득이 없는데 1등하고 기분도 별로일까? 지가 누가 1등하라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그죠? 자기가 그 1등 금액을 쓸 때는 1등 하고 싶어서 썼겠죠? 그래서 그 1등 됐는데 왜 별로 안 기뻐? 그것도 이상한 노릇인 거죠. 누가 이렇게 밀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즉, 금액이 안 남으면 안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묘한 경쟁의식이 생기기도 한다. 중간에. 왜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가족 모임에서 화투를 치면서 야, 모처럼 형제간에 모였는데 화투 한 번 돌리지? 1시간 후 얼굴이 볼개져가지고 서로 싸우잖아.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하고 게임으로 시작했던 게 우리가 그러잖아. 야,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덤비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딱 그 짝이 나는 거야 이게. 조사하러 가서 내가 얼마를 먹었고 얼마를 안 먹으면 안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자기가 흥에 겨워가지고 막 이렇게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없죠. 냉정하게 움직여요. 저는. 얼마 딱 벌리면 먹고 딱 떨어져. 그러니까 2등하고 심하게는 2억 차이 난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집이 2억 차이가 난 집이야. 이 집이. 그러면은 2억 차이 안 나게 감각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얼마 쓰면 된다라는 것 정도는 감이 와요. 딱. 아마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알아. PT들이 거의 다 지금 한 번 떨어진 분이 3명이 있는데 3명 다 말을 안 들어서 의견 조합이 안 됐을 때 뿐이고 나머지는 원샷 원킬로 됩니다. 그게 희한하죠. 어떤 선이 있어. 그래서 제가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가 평탄하다가 이렇게 홈이 요만큼 생기면은 여러분들 눈에 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있다고 봐. 이렇게 보면 홈이 이렇게 생겼으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홈이 있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를 쓸지를 이렇게 딱 보면 홈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경험도 좀 있고. 근데 그걸 어떤 경험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낙찰 경험, 먼 경험 이거보다는 사람의 심리에 대한 경험이랄까? 그리고 그거가 되려면 정확한 시세를 바라보는 이게 있어야 어느 정도 써야 얼만큼 이득이란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결전이 나는 장소는 이 지점이다. 이걸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그 축구 전문가들이 월드컵 할 때 요거 4강 올라간다 아닌다를 예측을 하잖아요. 어떻게 예측합니까? 여기는 승률이 누구고 어떠고 저쩌고. 또 야구 같은 거 할 때도 대표적으로 나오죠. 투수를 몇 번 교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된 투수를 거기에는 투입 못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아마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그것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낙찰 받을 때 그 쾌감이 있는데 대부분은 쾌감이 별로 없더라. 쾌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낙찰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잘 받았다는 거잖아. 근데 그 쾌감은 언제 없어지냐면 명도할 때 바로 없어져. 명도하러 이렇게 내가 가야 되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벌써 이 집이 싫어져. 언제는 조사하러 다닐 때는 누가 말리지도 않았는데 지가 지 돈으로 쓰고 지가 밥 먹으면서 걸어다니면서 물건까지 실컷 조사하고 실컷 낙찰받고 기분이 붕붕 떠가지고 집에서도 자기 그 남편이나 자기 마누라한테 나 잘했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친구한테도 떵떵거리던 사람이 불과 20일 30일 돼가면 벌써부터 이제 그냥 죽는 거야.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갈 걸 생각하니까 명도도 두렵고 이제는 그 집 근처에 가기도 싫어지는 거야.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쾌감은 어디로 간 거죠? 뭘까? 이런 것도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명도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뭐라 했어요? 돈 벌러 다닐 때 기분이 좋았던 곳이 명도 완료할 때나 있죠. 명도를 완료해서 이제 사람이 이사 간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사 갈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사 갈 때는
항상 완료된 다음에 명도 확인서를 주러 가라라고 시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꼭 먼저 가서 지가 벌수고 한 4시간씩 서 있어. 그러면은 이사하는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거든요. 저것이 나를 감시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고 가서 오전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꼭 가가지고 지가 가서 서 있는 경우도 있고 벌쓰고 전화해보면 한 3시까지 얘 지금도 있어요. 이런 놈들 꼭 있어. 그럼 그걸 하라고 안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마.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해도 꼭 이유를 달아서 가는 놈이 있어요. 이유를 달아서.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는 눈에 보이잖아요. 한 번 가르쳤는데 못 알아듣고 또 한 번 해. 자, 2번 가르쳤는데 또 해. 그러면 야, 니는 앞으로 좀 살기 좀 어렵겠다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진짜로 믿는 건 아니겠지. 자, 일단은 명도를 완료했을 때 제가 또 기억에 나는 게 막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12시나 1시에 가도 막 이제 마무리 작업을 또 해요. 그때 이제 보면은 그 사람도 마음이 홀가분하고 다 끝나셨네요? 이렇게 이제 만나러 가면 그 사람도 저를 반갑게 하고 저도 좀 편하게 그러면서 명도 확인서 쓰고 뭐 집이 뭐 어디 문제가 있나요? 이러면 이제 자기가 또 안내를 해줘. 막 그 모델하우스 안내하듯이 이 집은 여기가 어떻고요, 저기가 어떻고요, 막 안내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기억이 또 가장 남죠.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좋게 안 싸우고 내보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있어서 기분 좋은 포인트 3번째죠. 자, 조사 다닐 때, 낙찰 받았을 때, 그 다음 명도를 딱 해서 완료됐을 때. 근데 여기 뭐예요? 말 바꾸는 경우가 가장 싫다 그랬잖아요. 이게 꼭 명도의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말을 자꾸 바꾸는 놈들이 하나씩 있어요. 주로 여자가 바꿀까요? 남자가 바꿀까요? 남자가 바꿔. 남자가. 그 뒤엔 여자가 종용을 하지. 여자가 종용을 해. 말아. 남자들이 항상 위기에 처할 때 그 배우는 누구라고요? 여자야. 그 배우는 여자야. 항상.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번 주 토요일에 간다고 해놓고 느닷없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해. 그래서 가보면은 아쉬운 소리하고 거기서 좀 된 소리가 서로 나는 거야 또.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탁 꺼냈으면 지켜야지. 그거 가지고 좀 된 소리가 좀 나요. 그랬을 때가 명도에서 가장 안 좋은 기억들이죠. 이런 게. 그 다음에 수리수선할 때 저한테 이제 기억 남는 거는 제가 직접 청소하거나 제가 직접 페인트를 바를 때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냥 돈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기억에 진짜 1점도 안 남고 제가 직접 페인트 상을 갑니다.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할 때 오늘 다 이제 비운 거 봤어. 그럼 한 내일 정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페인트 가게를 들르죠. 가서 이렇게 통을 한 통씩 삽니다. 그다음 어떤 붓을 사요. 규격에 맞는 붓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 천안에 있는 것은요. 이 창이 이렇게 B급 형태로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처럼 이렇게 아시죠? 유리인데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안에 유리가 짜잘짜잘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나무 프레임이 짜져 있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넓은 거 같으면 도르래 같은 거, 도르래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롤러 사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담가다가 막 축축축 칠해버리고 덧방 이렇게 칠하고 막 이렇게 칠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얼레벌레 하다 보면 하얘져. 그걸 뭐 선수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이 교차하면 돼. 번듯해집니다. 번듯. 근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천안에 있었던 게 이렇게 그 빗장 형태로 돼 있어서 그게 이게 붓이 이렇게 섬세한 붓이 필요한 거야. 섬세한 붓을 이렇게 한번 닦고 이렇게 이 짓을 하루 종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럴 때가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재미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저 재미 좀 겪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수리나 수선을 직접 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좋다고 하니까. 저런 느낌을 나도 한번 가져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다 해본 거예요. 저는 논밭을 사가지고 그 크레인 그거 있죠?
한 1000평 되는 게 있었어요. 제천에 있는 땅은. 그걸 처음에는 야 우리가 직접 하자고 곡괭이 사다가 한 2시간 때리니까 죽겠는 거야. 그래서 동네 아저씨의 트랙터인가? 트랙터? 이렇게 파는 거 있죠. 이렇게. 그 아저씨를 섭외했다가 했더니 15만 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30 얼마 달래. 그래서 아이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될걸. 기름도 얼마 쓰지도 않는데 한 동네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 꼬셔야 돼 또. 어? 괜히 친한 척 해야 돼. 그때 보고 안 받습니다. 한 번도. 자, 그런 거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면 진짜 한 15분 안쪽에 그냥 한 1000평도 끝나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옥수수를 뒤지게 뿌렸죠. 옥수수 뿌리는 거 아시죠? 비닐로 이렇게 싸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 비닐로 이렇게 땅에 보면 검은 비닐로 이렇게 쌓여있죠?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높이 이 정도도 안 돼요. 이렇게 쌓여있으면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그 구멍에 이제 그 씨를 뿌려. 안 보셨어요,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자라나서 옥수수가 돼. 그럼 옥수수가 이렇게 클 때 한번 좀 가서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쓰던 어떤 징검이 있거든요. 제가 또 징검이 있어, 이만한 거. 그걸 또 무술 연습한다고 이게 돌아가 지금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이게 땅이 됐든 집이 됐든 자기가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자기가 이 돈을 벌려고 경매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즐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제 얘기 들어봐도 막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재미가 있잖아요. 이런 재미를 못 찾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돈은 벌긴 버는데 노가다라고 인식하고 힘들다라고 인식한다 이게. 힘드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자빠져 버리죠. 근데 자기가 재밌어 봐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해. 그러면은 이건 막 오만 인상 찡글면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굶고 이 고통이 싫은 사람은 살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이 고통이 속쓰리고 막 이렇게 힘든 걸 즐기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즉 경매로 생기는 어떤 고통을 즐기는 그 경지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즐기는 거를 무슨 뭐 권리분석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그죠? 지식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즐기라고 말만 슬쩍 해봐야 안 돼. 실제로 직접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즐김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건을 보러 못 다닙니다. 야, 괜히 노가다 하는 것 같아. 어차피 나는 실력도 없는데 물건 보러 다니면 뭐해. 어차피 꽝일 건데 이런 생각하고 안 가게 돼.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처음 시작이 너는 용두삼이냐? 이렇게 경매 공부한다고 돌아다니더니 역시나 제자리구나. 이 얘기 또 듣는다고. 그렇게 됩니다. 자, 수리수선한 다음에 세를 맞출 때 또 좋아요. 그죠? 세를 맞출 때 어떨 때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세를 내면 즉석에서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늘 퇴근하면서 청소하고 부동산에 내놓고 바로 다음날 계약한 적도 있습니다. 파는 것도. 여기 그 관악서방서 쪽에 관악교수 아파트도 공매로 샀던 건데, 그거는 등기 이전하고 3일 만에 팔아치웠어요. 3일 만에. 그것도 희한한 일이죠. 희한해. 그러면 물론 부동산은 언제 내놨을까요? 등기 이전하기 전부터 내놨지. 공매는 60일간의 잔금 치르는 기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낙찰 오늘 받으면 오늘부터 내놔. 그냥 오늘부터 내 거라고. 예. 그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맞는 거야, 다리가.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그것도 재밌어요. 일반적인 어떤 세를 맞출 때도 보면은 매매할 때도 그리고 별놈의 어떤 체험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사당동에 있는 집을 팔 때는 희한한 거가 또 뭐가 있냐면은 집을 내놓으면은 제일 먼저 처음에 연락 와서 사겠다는 사람이 항상 얘가 흥정을 해. 저한테. 근데 유혹은 되죠. 등기 이전한 지 얼마 안 된 만에 누가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당장에 팔아도 돈을 엄청 버니까 제값보다 싸게 팔아도 유혹은 되는데 태도가 건방져.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대전 사람인데 아줌마인데 그때 밤에 8시 반인가 부동산에서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주 다 그 흥정을 나한테 치는 거야.
제가 지금 이제 10시에 그 대전에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빨리 깎아주면 지금 계약을 하겠대. 그러면 막 흔들리시나요? 나는 속으로 열이 더 받는 거야. 장난하나? 이런 게 딱 드는 거야. 지가 10시에 가든 11시에 가든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게 딱 수가 보이잖아. 10시에 갈 건데 지금 얘기하면 계약하고 가고 아니면 이제 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얕은 수를 쓴 그 사람이 대전의 아줌마였어. 그래서 대전하면 그 아줌마가 떠올라. 그 아줌마하고 또 하나 떠오르는 놈이 하나 있긴 있어. 근데 다 안 좋은 추억들이 떠올라. 대전에 그 계룡대에 가가지고 골프를 쳤는데 군 골프장이에요. 그게 군 골프장 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대전의 계룡대야. 그린 있죠, 그린. 그 온그린 시키잖아요. 구멍이 홀이지. 홀 있는 데가 보통 한 100평, 60평씩 해. 그러니까 한 요 방만 해요. 더 크든지 해.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은 그 온그린을 시키면 대부분 우리는 기뻐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온그린 시키고 나서도 두세 번을 더 쳐야 돼. 필수적으로. 너무 넓어. 거기가 가장 어려운 데가 계룡대라 그래요. 코스가. 군 골프장이 있어요. 공군에서 하는 거. 그래서 대전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근데 계룡산 국립공원 앞에서 뭐지? 그 인삼처럼 생긴 건 뭐예요? 더덕.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조금 조사하러 다닌 좀 느낌 좀 나고 그러죠? 이 느낌을 잊으시면 안 돼. 반드시 조사하면서 세를 맞추고 매매하는 과정에 흥을 느낄 수 있게끔 본인이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입찰 한두 번 하고 해도요, 재미를 못 느낍니다. 특히 재미있는 걸 못 잡아요.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이 이제 20건 정도를 혼자 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미팅이 아마 있어요. 이제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맨투맨 교육을. 근데, 그분의 맹점이 뭐냐면,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이 20건을 하셨다고 하니까 경매 쪽으로서는 솔직히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른 건 맞아요. 이 시간적 측면, 물건의 개수의 측면 다 맞는데 사고 팔면서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야. 남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한 건 사가지고도 1억 이상 번 게 많은데, 그분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20채를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남는 게 한 이제 큰 돈 1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그런 거다. 그거는 제가 또 이해를 하는 게, 우리 그 소금쟁이 중에서 PT분이 있어요. 연욱 씨라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 6채를 하고 저를 면담을 했는데, 정말 이상 망측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최근에 그 목포에 있는 걸 팔았는데 그것도 그래도 몇 천원 벌었대.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오래 갔어요. 부동산 보시면요. 부동산 불경기라고 한 게 2008년부터죠. 8년 이명박 때부터였죠. 근데 그 뒤에 그 부동산이 안 올랐냐? 그럼 많이 올랐어요. 땅값도 많이 올랐고 2008년부터 요 관악기 봉촌동에 있는 전셋값도 폭등해버렸고 전셋값이 오르면 집이 1억인데 전세가 혼자서 1억 5천 되나요? 어떻게 돼? 집값도 오르지. 그러니까 부동산 불경기라는 거는 순환 구조가 약한 거를 불경기라고 표현했던 건데 일반인들은 신문을 보고 야 이거 떨어지는구나 라고 지기 혼자 착각을 해가지고는 투자를 실컷 안 했다가 지금은 너무 올라버려서 또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봉천동 약수빌라 이거 팔고 나서도 또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전국이 많이 올랐어. 뭐 특별한 데만 오른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도 많이 올랐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지금도 부동산 사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 판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요거는 일단은 됐고요. 이거 하니까 1시간 되네요. 요거는 이제 큰 게 아니고 한 10분, 15분 안에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경매는 입으로 한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직접 몸으로 다녔어야만 하는 환경이었죠. 내비게이션도 없었지, 스마트폰도 없지,
인근에 로드뷰 이런 것도 서비스가 없었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가봐야지 하는 뽀롯이 만나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요즘은 더더욱이나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노트북 하나로 거의 다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다못해 어디 구청 전화번호도 114 안 눌러도 인터넷으로 다 돼. 그렇죠? 다 됩니다. 다. 모든 게 다. 전화기 한 대, 컴퓨터 한 대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그러죠. 그러니까 몸이 많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직장인도 경매에는 쉽게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입으로 한다는 말이 더더군다나 빛을 발하는 시점이 된 거죠. 다 앉은 자리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거,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유리하다. 요 얘기는 제가 아마도 경매를 강의하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했던 말인데, 대부분 경매하면은 남자들이나 하고 두려움에 떤다라고 하시지만, 명도도 여자들이 다 합니다. 전월세 계약도 여자들이 더 잘합니다. 수리수선도 여자들이 더 잘해. 뭔가 아시겠죠? 수리수선도 좀 꼼꼼한 편이죠. 꼼꼼히 지나쳐서 원성을 살 정도로 되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그 다음 명도할 때도 남자들이 말재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남자들하고 시비 붙어서 떼굴떼굴 땅을 굴러다닐 때 여자는 주로 많이 심한 경우도 소리만 좀 높이는 경우로 끝납니다. 이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사례가 둘 다 여성분입니다. 둘 다. 그러면 이 여성분들이 그 보디빌더처럼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고 둘 다 야리야리한 사람들이 야리야리. 특히 여기 그 우리 다가구 주택 사례는 이게 열 몇 세대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1세대는 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낙찰이 된 지 한 달 안치가 안 된 것 같고, 저거는 지금 명도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소유자가 누구냐면, 은행원이에요. 여성이고 은행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경매를 낙찰 보러 갈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 근데 교육은 해야 되니까 저한테 받으니까 시세조사는 다 전화로만 했겠죠. 어디 못 내려갔어. 서울에 사니까. 수원인가? 거기에 사니까 전주로 못 내려가는 거죠. 자, 못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사가 안 되잖아,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조사의 기술이, 테크닉이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군데, 20군데를 인근을 싹 조사를 해요. 그리고 리포트를 저한테 오면 제가 또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갔다를 하다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 그러면 집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 전에. 물론 사진도 있지만. 그죠? 그런데 또 마침 월요일날 입찰인데 또 그 당시 뭐 금감위 감사도 들어오고 하니까 조직 내에서 몸을 못 빼. 또 높아, 직책이. 부지점장급이니까. 못 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직원들한테 부탁을 한 거죠. 입찰을 보게 해달라, 대신.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내려갔어. 그럼 아침에 일찍 내려갔겠죠? 그래서 한 2시간 전에 도착을 해. 그래서 그 물건지에 가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려서, 그럼 저는 이제 전송해주고, 현 상태 짚어주고. 자, 물건 봤어요, 안 봤어요? 봤네? 영화 볼 때 봤다 그러잖아. 영화도 보잖아.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지나가면서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서 본 거랑 매 한 가지죠. 중요한 건 시세니까. 그래서 입찰을 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명도를 어떻게 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명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도를 하는 방법은 내가 전화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화를 하려면 그 사람의 번호를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끝나고 나서 A4지에 각 방문마다 붙여놔라. 전화번호 주고 연락해라. 쫙 붙이고. 그거를 어떤 멘트로 어떻게 잘 섞느냐에 따라서 전화가 자발적으로 잘 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야 되겠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카톡으로, 문자로 계속 통화해서 명도가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카톡 화면 한 두세 개 찍어서 저한테 주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렇게 하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한 세대 명도도 아니고 열몇 세대 명도도 뭘로 하고 있어요, 지금? 카톡, 문자, 전화로 하고 있잖아. 그죠? 서로 언성 하나도 안 높이고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 지금. 바뀌지 않아서요. 다 가능합니다. 원래 명도가 완전 진짜 멱살 잡고 완전히 그냥 안 그래. 경매하려면 그러면 헬스장 먼저 등록해야 되게? 아니 그게 그게 직접 안 했을 때 오는 두려움증이죠. 근데 이제 그 제가 했던 강의 중에 이제 즐거운 명도 강의 보면은 싸우는 원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면 안 싸울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 그죠? 자, 휘발유가 불이 나는데 휘발유가 이렇게 아무리 한강이 되게 떠나도 화기 근처에만 없으면 그냥 휘발유죠. 그죠? 성냥이라든지 라이터 또는 화염 같은 것만 없으면 그냥 그거지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 기름통 안에 담고 출렁출렁하고 다녀도 안 터지잖아. 그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터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매인을 빼내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제 강의했던 돈하고 시간의 싸움이고, 이쪽에서 돈을 좀 주시오. 그 시간도 조금 좀 여유 주세요. 그래야 내가 100% 편합니다. 아유, 100% 편할 대로 할 것 같으면 천년만지 살지 그러냐? 그러지 말고 나도 돈 벌려고 한 거고 너도 이렇게 네 집이 아닌 건 알지 않느냐? 안다. 나도 매달 얼마씩 돈이 나가는 입장인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테니 너도 어느 정도까지 하라. 요거를 아름답게 전달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통상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말이 안 통해서 짖고 싸우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하고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말하는 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참 말로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말을 해 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정치 토크쇼들 보면은 누구끼리는 막 부드럽게 그냥 의견 충돌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그 패널들이 있고, 어떤 놈은 나와가지고 말 지 한마디 하다가 씩씩거리는 놈 꼭 있잖아. 그 가끔 보세요. 심야 토론 같은 데 보면 꼭 그런 놈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경매하면 이제 볼장 다 본 거지. 어? 집에 가기 100m 전부터 지진이 막 그냥 막 전기가 파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전주 다가구 사례는 굉장히 젊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은행 직원이고 시간도 없었지만 복잡한 물건도 샀고 명도도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도가 되면 넘어야 되는 산이 뭐예요? 수리수선이잖아. 그럼 수리수선도 내가 한 열 몇 개를 몇 날 며칠 지키고 있을 거냐? 아니겠죠? 한 서너 군데 딜을 제대로 제값 주고 딜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매번 하는 것, 이거 동영상 찍고 카톡 찍어서 보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얼만큼 그 사람을 그렇게 통제하는가에 관한 문제지, 경매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자본가의 전유물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맨날 했던 거죠. 그죠? 정주영 씨가 무슨 자기가 뭐 건설 뭐 그 삽질하고 뭐 벽돌 날라서 회장됐나요? 아니지. 그잖아요. 자기가 노가다 안 하고서도 그 건설회사 사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방에 안 들어가고서도 식당 주인 할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좀 깨달아야 돼. 두 번째, 이제 그 마지막으로 청주의 근린주택 사례도 이제 PT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분도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아침에 가면은 저녁 늦게 끝나는 여성분이에요. 그런데, 주말을 틈타서 이제 청주를 한번 남편분하고 같이 갔어요. 물론 이제 가기 전에 이 물건이 어떠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 물건은 유치권이 있는 거였어. 유치권이 예를 들면 4월 한 2, 3일 날 입찰이라면 3월 30일 경인가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유치권자를 직접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 안 그러고 입찰 볼 수는 없어요. 반드시 만나야 돼. 자, 유치권을 만나야 돼. 청주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청주까지 가야 돼. 남편을 끌고 가야 돼요. 근데 또 하필 유치권이 있어. 근데 일반인적으로 남자 같으면 바로 기부업을 해버리죠. 나 안 해. 딱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명분도 있잖아. 와이프한테. 야, 기름값이 얼마야. 어차피 안 될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그러나 직접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통 우리 그 스파레주에 계셨던 분인데 이 정도로 오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겁 없이 가는 거야. 누군지 아시죠? 같은 조였잖아. 네, 송수정 씨. 네. 자, 같은 조인데, 같은 조란다. 같이 내려가. 굉장히 야리야리 하거든요. 별로 이렇게 강단 있어 보이는 타입이 아니야. 얘기해보면. 그런데도 뭐 그냥 가대. 예, 가세요. 근데 그렇게 갈 거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유치권이 들어오면 누가 제일 먼저 스트레스예요? 채권자가 스트레스죠? 은행이 스트레스예요, 은행이. 왜? 한 번, 두 번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돈을 다 못 받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1번. 은행이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른다면은 빨리 가서 조사하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내든 어떤 식으로 좀 하든가 라고 물어라 했죠. 그런데 그 은행에서 하는 말이 저희는 뭐 1순위 채권이 금액이 작아서 한두 번 더 떨어져도 다 찾는데 문제 없으니까 신경 안 쓸랍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자, 1번은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제 청주에 또 갔어요. 제가 간 김에 그 보은의 속리산에 그 법주사 있죠? 거기나 가보세요. 거기 맛있는 데 많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남편하고 같이 갔대. 그런데 이제 이게 1층, 2층, 3층, 4층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층이 주인집인데, 유치권 신고를 4층에다 딱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분위기상은 가짜가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분위기상은 이건 가짜가 맞는데 가짜라고만 믿고 가기가 힘들다. 왜냐면은 어차피 가짜라는 게 명확하게 끝에까지 결정이 안 나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나오려면 중간에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해 달라 그래요. 오늘 지식이 굉장히 많이 나갔죠. 자, 유치권은 대출이 안 된다. 이것도 지식이니까.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되지 않으면 이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은행은 확인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직접 만나라. 근데 앞에가 뭘 유치권은 통상 써놓거든, 뭐를. 근데 안 써놔 있어. 요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배를 눌러라. 이제 하나까지. 배를 안 누르면 배를 누르고 물어보세요까지 가르쳤죠. 배를 눌렀어.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좀 전에 이제 나왔어요. 이제 또 통화를 했겠죠, 저하고. 그랬더니 누가 있긴 있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문은 안 열어주고 나 유치권자다. 집주인이 시켜서 있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유치권자는 집주인이 시켜서 있는 게 아니고 지가 강제로 들어오는 게 유치권인데 표현이 벌써 유치권자라는 사람이 집주인이 시켰다 이런 말을 첫 번째 한 거야. 그래서 녹음했냐니까 녹음했대. 오케이. 자, 그래도 또 가서 만나봐라. 또 가서 계속 두들기고 돈을 주려면 유치권자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전화번호도 좀 하고 얼굴도 좀 뵙고 싶다. 내 번호도 좀 남기고 싶다. 절대로 문을 안 열어. 절대로. 왜 이렇게 콧물이 나냐? 절대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의심이 많이 가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죠? 예,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또 밀고 들어가기가 뭐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각 층마다 세입자를 띵동띵동 눌러라.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최근에 공사한 적이 있는지. 공사를 했으니까 뭐 1억 정도 했다면은 그것도 그 사람들 참 띠방한 게 전기공사가 7천 얼마인가 막 돼. 새로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완성된 상태에서 무슨 전기를 어떻게 7천이 되겠어요. 새로 배선 깔 때나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부터도 NG지 사실은. 뭔가 그럴싸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죠?
카멜레온이 그 변색을 하고 숨을 수 있는 것은 보호색으로 주변하고 유사해야 되죠. 근데 하필이면 보호 색깔을 입었는데 정반대색을 입어서 드러난 케이스가 된 거지. 에? 그잖아요. 검은 바탕에 노란 옷을 입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노래서 보여, 이게. 응.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명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1층의 세입자가 저 집주인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 지금 유치권자라는 집주인인데. 유치권자라고 말한 사람이 집주인이다라고 1층 세입자가 말을 해줬어. 그래서 누구누구 사는 곳, 몇 식구 살고까지. 그럼 전화번호를 좀 주십시오는 저는 거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지만 그게 녹음으로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찰 볼까요? 이렇게 이제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사갔어, 누가. 자, 어떠세요? 오늘 한 시간 한 20분 했는데, 자, 오늘 요약을 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돈 벌러 다닐 때 이 기분 중에 기억에 남는 기분의 단계들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조사, 낙찰, 명도, 수리, 수선, 세 맞출 때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게끔 자기를 환경에 줘야 돼. 우리가 제가 우리 9살 먹은 우리 효나한테도, 영어 팟캐스트를 제가 하나 골라줬어요. 그래서 애들 게 있던데요. EBS 초등 영어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깔아주고, 야, 하루에 한 개씩만 들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애들은. 뭐 시키면. 그래서, 효나, 이거는 켜놓고 그냥 듣기만 해. 듣고 그냥 가끔 심심하면 말만 따라해. 이걸 안 해오도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들어요. 그러면서, 못 알아들어도 이거는 내가 봐서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만 꾸준히만 들어봐봐. 그러면 돼. 그래야지 아빠가 여행 갈 때 네가 통역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야 성적이 잘 나와. 그러면 안 해, 애들은. 그래야지 놀러 다닐 때 쓰지. 자,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재미를 찾는 거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기들도 아닌데 경매의 재미는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가 찾는 이 자체가 학습에 없다 보니까 그냥 맨 어려운 막 고시생처럼 머리띠 싸가지고 지식에 오고 돌아다니고 돈 벌러 다니는데 인상 더럽게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건설 노동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건설 노동자는 오늘 일 나갈 때 인상이 써져요, 안 써져요? 써지지. 힘들잖아. 힘들고 돈은 먹어야 되겠지, 벌어야 되겠지, 육체노동은 힘들지. 그러니까 인상을 쓰고 다니지만 실제로 움직이면서 돈을 버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웃으면서 다니게 돼 있지. 흥미를 자기가 찾아야 된다. 재미있게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들이 인상 쓰는 면 딱 보면 실력이 몇 점짜리라고 바로 나와. 그 다음에 경매는 입으로 한다. 요거 잊으시면 안 되고, 요 두 사례가 다 여성분이고, 두 분 다 이렇게, 센 성격의, 기가 센 여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순돌이야, 순돌이. 둘 다. 진짜 순돌인데, 모든 남자들이 기피하는 열몇 세대를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명도하는 거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다. 경매는 입으로 하고, 어떤 말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 요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안 했던 경매 사이트 그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 해버린 거지, 한 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도구.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쓸어불어.